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토에는 뭐냐? 무인, 무진, 무오, 그 다음에 무신, 무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무인이라는 건 뭐냐? 호랑이띠가 됩니다. 호랑이띠. 육신으로는 관이대, 금극, 목극토. 그리고 이게 인이라고 하는 건 역마살입니다. 역마살. 그리고 항상 이 범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나무다 이거예요. 이 무토는 뭐냐? 제방탄이 아주 산입니다. 제방과 같이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요 무토에서 요 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있다는 건 뭐냐? 그 물기를 돌게 해준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이게. 요 무라고 하는 거는 제방토이면서 무는 뭐냐? 중앙이 됩니다. 중앙. 중심이 됩니다. 동서남북 반영해서 중앙이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앙민족이란다. 중앙, 무토민족.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좋아합니다. 중국. 그리고 색깔은 황색이에요. 황색.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 황제만이 황금 도포를 입었습니다. 민간이나 일반 서민이 노란색을 입으면은 그 역적 도모로 보는 겁니다. 역적. 그 황색이 뭐냐? 중앙의 색깔, 중앙의 색깔. 우리가 색깔을 혼합할 때 노란색이 들어가면 모든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이면서도 황색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토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연하는 구진, 연기, 무슨 일이든지 바로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는 반추형의 씹고 소가 여물을 씹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신중합니다. 그리고 무토는 뭐냐? 위장에 해당이 되다. 위장. 위장이 좋아요. 먹기를 잘합니다. 먹기를 잘해요. 간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뚱뚱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대증. 거의 무토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역학을 배우다 보면은 그 기운 하나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전에 빵을 먹고 물을 먹잖아요. 그럼 살이 쪄요. 빵하고 밀가루하고 물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이것이요. 그게 무토. 무토. 왜 무토가 요 관을 깔고 있거든. 관은 뭐냐? 남자입니다. 남자. 그 무토 일주에 태어난 여자가 관을 깔고 있으면 여기 배우자궁이거든요. 가정적인 남자를 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 관을 깔고 관 배우자궁, 남자 사주에 재를 깔고 있으면은 아내운이 있는 거예요. 아내운이.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12운성법으로 12신살로 보면은 이게 뭐가 냐면 역마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마살, 지살. 그 위는 느긋한데 아내는 바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느긋하면서 조급증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급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둘고 조급하는 거예요. 조급하는 거예요. 이 구매 충동. 여자들 특히 인이 있으면 구매 충동을 잘합니다. 카드 남발하고. 우리가 운명학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단점, 결점, 나쁜 습관 이거를 성격 하나만 바꿔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하루에 사람은 3번 반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성격, 태도, 나쁜 버릇, 습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건 신용을 얘기합니다. 신용. 중앙은 신용.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다름없어. 신용을 지켜야 돼요. 인간관계는 신불신의 관계, 불신하느냐 신뢰하느냐.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친구 관계에서부터 신용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사야 돼요. 불신을 받게 되면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무인이 되고, 그게 그 육신으로는 요 암장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에는 갑병이 들어있습니다. 갑병. 그리고 원래 인신사회는 전부 다 무토는 다 있는 겁니다. 무토. 그 무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무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옆에 사기꾼이 붙어 다녀요.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가반입니까? 관하고 인하네요. 관인상생이에요. 기술 이공보다는 인문사회계열, 정치가나 교육가나 관직, 중개사, 세무사 이런 인문사회 계열이 적합한 직업이 많습니다. 이 무인생이. 그 간부라고 하는 건 관이거든요. 그 자존심이 높고 남한테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남에게 무시당하면은 흥분을 하기 싫습니다. 아주.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수거든요. 인수는 자존심, 자기주장, 고집이 강해요. 우리가 운선을 볼 때 조후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후용신. 조후용신은 뭐냐?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예, 목의 달에 태어났다. 무조건 가을, 겨울이 좋은 거예요. 목화에 태어나면, 목화. 봄, 여름에 태어나면 달로 봐가지고 가을, 겨울이 좋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금이 가을이고 수가 겨울 아닙니까? 금수. 그럼 무조건 봄, 여름이 좋은 거예요. 간단해요. 음양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세를 볼 때는 몇 월에 태어났느냐 해서 보면은 봄, 여름에 태어났으면 가을, 겨울이 좋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는 봄, 여름이 좋은 겁니다.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화려하니까 검정색, 하얀색이 좋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은은하고 춥고 서늘하니까 빨간색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조후로 용신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운성 보태법으로는 이게 뭐에 속하느냐? 생궁에 들어가 있어. 생궁. 엄마가 아기 뱃속에서 출생을 했다 이거야. 생궁이라 이거야. 생명력이 넘친다 이거. 기가 살아있다 이거야. 역학은 뭐냐? 기운하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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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많고 권력을 잡으면 팽만감이 생겨요. 기가 분산이 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기가 모아져요. 항상 요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 독일이 우리 한국한테 2대0으로 졌지 않습니까? 이거 왜 지느냐? 강하니까 무시한 거고, 우리는 약하니까 죽기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꾼이라는 건 뭐냐? 기세가 살아있다 하는 거는 기가 죽은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출생을 한다는 건 그때부터 인생은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고뇌, 번뇌 이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파란이 만장한 거예요. 이게 생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모든 것이 활달하게 생기를 갖고 가니까 관직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나갔을 때 무슨 일이든지 활발하게 잘 풀려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운작용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 무라고 하는 거는 글자 모양도 무인은 글자 모양이 큽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고 규모가 크고 넓히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넓히기를 좋아하다 보면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 나 옛날에 뭐 돈이 많았는데 수억을 날렸느니 수십억을 날렸느니 그럽니다. 그건 뭐냐? 규모를 너무 확장해서 그래요. 투자를 할 때는 7대3으로 해야 돼. 7대3. 7대3. 30%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30%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100% 다 쏟았으면은 그게 변수가 나고 실패했을 경우에 수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 무인이라고 하는 건, 요 인이라고 하는 건 역마살이 있고, 특히 요 인이 역마살은 뭐냐? 조급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의 민족이에요. 호랑이 민족이고 역마살 민족이에요. 우리 세계 각국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마라고 하는 건 뭐냐? 조급증 때문에 실패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무인은 특히 그래도 무가 지연하고 신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양학적으로 볼 때는 전부 양 아닙니까? 양이니까 뭐냐? 기상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상이 강해요. 기상이 강하다는 건 뭐냐?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색깔은 황색이라고 얘기했어요.
건강한 위장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여자 사주에 뭐냐 관이 많은 사주가 있어요. 남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남자 관계가 외로워요. 여자 사주에 관이 없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에 이게. 예? 그게 바람둥이에요. 여자 바람둥이는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에 대한 고갈증을 느끼니까 남자는 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은 뭐냐 여자가 사주에 관이 너무 많다. 관이 너무 많다. 그럼 남자를 보는 기준과 남자를 다루는 테크닉이 없어요. 남자를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그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 재가 많다. 그럼 여자가 많다. 그러면 여자만 탐하지. 재물만 탐하지 재물운이 없어요. 또 재가 없다. 그럼 남자는 똑같아요.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여자라면 환정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여자가 없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인일에 태어난 사람이 봄, 여름에 태어났으면 인문사회계열이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 태어났으면 사업이라든지 기술 20 계통으로 나가면 좋습니다. 기술 20. 그래서 오늘은 요 무인일주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태법에는 생국에 해당이 됩니다. 12신살로 보면은 지살과 역말과 겁재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급증.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배그민족이냐? 우리나라 사람 조급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으면 더 불이 붙으니까 하얀 옷을 입으면서 그 조급한 기운을 좀 줄이라.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역학은 뭐냐? 안정 속의 개혁을 중요시해요. 경제 정책을 하더라도 이게 순리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되지. 이걸 인위적으로 자꾸 규제를 강하고 인위적으로 뭘 간섭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 발전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역학의 이치가 이런 변화하는 이치입니다. 안정 속의 개혁입니다. 이게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이고 나라 경영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인일주인 사람은 뭐냐? 요 무가 위장인데 인에서 극을 하잖아요. 인에서 극을 하니까 위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인이. 그러니까 위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뭐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과식을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그 살아가는 이치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